안녕하세요, 메가풋볼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만 18세의 나이에 리그왕에서 주전 수비수로 뛰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20살, 그러니까 이제 막 이마에 민증 붙이고 술집을 돌아다닐 수 있는 나이겠네요. 이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리그왕 공격수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레니 요로입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레니 요로, 190cm에 80kg, 피지컬이 정말 좋습니다. 공격수들 입장에서는 일단 쫄고 들어갈 만한 그런 피지컬입니다. 포지션은 센터백으로 오른발을 주발로 사용합니다. 현재 릴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나이가 충격적입니다. 2005년생으로 만 18세입니다. 어린 나이에 릴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 선수에 대해 알아보고자 사진과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 저보다 동생임에도 왠지 형이라고 불러야만 할 것 같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어려 성인 국가대표팀 경험은 없지만 17세 이하 프랑스 대표팀부터 21세 이하 프랑스 대표팀까지 꾸준하게 발탁되며 프랑스 국가대표 내에서도 유망한 자원입니다. 프랑스 국가대표에는 아직 수준급 중앙수비수들이 질비한 상황이지만 제가 알아본 요로는 향후 몇 년 이내에 충분히 국가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로는 트랜스퍼마켓 기준 2,500만 유로, 한화 약 362억 정도의 가격표가 책정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만 18세의 어린 나이를 가진 선수가 몸값이 362억이라니 처음에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선수를 알아보다 보니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로는 190cm로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첩하고 빠른 주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긴 다리를 이용하여 넓은 보폭으로 빠른 주력을 보여주기도 하며 순간적으로 잔발로 치고 나가는 가속력 또한 굉장히 뛰어나 후방 지역을 커버하는 데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빠른 스피드를 기반으로 하여 요로는 상대 선수가 공을 잡을 때 공격수에게 다가간 뒤 긴 다리를 이용하여 먼저 공을 끊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요로는 90분당 평균 5.73개의 가로채기와 0.27개의 슬라이딩 태클을 성공한 선수입니다. 요로의 이러한 수비 센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중볼에 대한 집중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중앙으로 올라오는 크로스에 대한 착륙 지점을 굉장히 잘 파악하며 큰 키를 기반으로 제공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헤딩을 할 때 공을 더 멀리 보내기 위해 파워풀한 헤더를 시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90분당 3.12회의 제공권 싸움에 가담하여 60% 정도의 성공률을 보여주어 제공권에도 장점이 있는 선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중앙 수비수에게 요구되는 능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 수비수들에게 요구되었던 능력은 강한 신체 능력, 준수한 수비력 정도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티아고 실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이러한 선수들은 중앙 수비수 역할을 소화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단신인 선수들입니다. 이러한 선수들이 유럽 축구 리그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수비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선수들은 대부분 발밑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대부분의 팀들이 주로 중앙 수비수를 시발점으로 하여금 공격을 전개하는 전술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밑, 즉 패싱 능력이 뛰어난 수비수들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레니 요로가 바로 발밑이 좋은 수비수의 표본과 같은 선수입니다. 제가 요로의 모든 경기를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후방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올 때에도 본인의 패싱 능력을 통하여 풀어나가는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로는 패스의 질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릴의 공격 전개 패턴이 후방에서 롱볼을 전개한 이후 막혔을 경우 다시 공을 후방으로 연결하여 또 다른 공간에 찾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심에 있는 선수가 바로 요로입니다.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발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독의 믿음을 받고 빌드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린 선수가 팀의 전개를 주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는 않을까, 실수가 잦지는 않을까 조금은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저의 생각은 큰 오산이었다는 것을 지표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Y스카우트의 조사 결과 요로는 90분당 평균 66.63회의 패스를 시도하여 무려 93.98이라는 성공률을 보여주었고 이 중 90.8%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전진성 패스가 21.1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비수이기에 성공률이 높은 패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당 롱패스는 4.71회 정도를 시도하였는데 상대적으로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임에도 59.26%라는 준수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90분당 6.8회의 전진 패스를 기록하며 74.36%의 성공률을 기록하는 수준급 패스 능력을 수치를 통해 완벽히 입증하였습니다. 롱패스를 뿌려주는 요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시야 또한 넓은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현대 축구에 매우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요로는 롱볼을 전개하는 방식 이외에 본인이 직접 볼을 운반하는 모습도 종종 보여주었는데 이 모습에도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다 보니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성장한 존 스톤스 선수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 선수가 만 18세의 선수가 맞나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린 선수가 완벽하기란 쉽지 않겠죠. 이 선수가 이미 완벽했다면 여러 이적설의 중심이 되는 선수가 아니라 이미 그 팀의 중심인 선수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우선 이 선수 아직 신체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큰 키와 좋은 피지컬을 가진 선수이지만 아직 폭발적인 모습은 조금 부족해 보이며 본인이 제대로 볼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순간에 상대와의 경합 시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신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시간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아쉬운 판단을 보여줄 때가 종종 보입니다. 앞서 요로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다루었던 이야기인데 상대 공격수가 볼을 잡을 때 먼저 다가가서 끊어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장점은 사실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공격수의 움직임과 패스의 길을 읽고 먼저 끊어내려 시도하는 도전을 많이 하는데 이는 끊어냈을 경우 팀의 역습 상황을 이끌어내는 것과 같이 좋은 결과물을 낼 수도 있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상대 공격수가 최종 수비수 혹은 골키퍼와 1대1로 마주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요로가 나아가 리그왕 공격수 외에 타 리그의 더 뛰어난 공격수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영리한 공격수들이 충분히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요로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로는 심지어 태클을 선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위험한 모습도 종종 보여집니다. 높은 위치에서의 영리한 태클은 잘 사용하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태클이 중요한 상황과 위치에서는 최후의 수단과 같이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러한 부분들은 요로가 더 큰 클럽들로 이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할 점들로 보여집니다. 아직 만 18세에 정말 깡패 같은 나이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꾸준히 선발로 기용되면서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충분히 좋은 중앙 수비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니 요로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B클럽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파리 생제르맹,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과 같이 이름만 들어도 명성이 위대한 클럽들이죠. 이러한 B클럽들의 관심은 곧 레니 요로의 재능이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럽들 중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후보는 바로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 도중 리버풀이 7,700만 파운드, 하나 약 1,300억 원의 요로의 영입을 마무리 짓는 릴과의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릴의 올리비에 레탕 회장은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어떤 팀과도 협상,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이러한 리버풀의 제안은 사실이 아님을 알렸습니다. 이어 릴의 폰세카 감독은 요로와 대화를 마쳤고 요로는 릴에 머물면서 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라고 전하며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요로의 이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요로의 루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링크가 떠오른 팀이 바로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많은 한국 팬분들이 이강인의 이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팀인데요. 어쩌면 요로가 이강인과 함께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게 되는 모습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파리 생제르맹이 이토록 요로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 중앙 수비수로 기용될 수 있는 자원은 킴펜베, 마르키뉴스, 페레이라, 무키엘레, 슈크르니악, 베랄두, 리카 에르난데스 정도가 있습니다. 리카 에르난데스는 중앙 수비수 기용이 가능하지만 주로 좌측 수비수로 기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6명 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킴펜베는 장기 부상으로 팀을 떠나 있는 상태이며 무키엘레는 중앙 수비수보다는 좌측 혹은 우측 수비수로 더 자주 기용되고 있습니다. 페레이라의 나이가 현재 32세인 점 또한 고려한다면 두터운 뎁스를 보유한 파리 생제르맹이 요로를 원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파리 생제르맹은 종종 3백 전술을 기용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로는 엔리케 감독에게 하나의 옵션을 더 추가해줄 수도 있는 좋은 영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릴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요로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지만 레니 요로의 계약 기간이 2025년 6월에 끝나는 만큼 릴 또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요로의 제값을 받고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여름 이적 시장까지 기다릴 의향을 내비쳤지만 어느 팀으로 이적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만 18세의 괴물 수비수 레니 요로. 이 선수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요? 나아가 더 성장한 레니 요로의 최종 행선지는 어느 팀이 될까요? 그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엄청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